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담보물권 보실 차례입니다. 교재 220쪽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소유권자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권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점유권은요, 점유권은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돼요. 그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거는 점유권이고요.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냐면 사용수익하고 뭐까지?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죠. 이때 사용수익권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 빌려주면 그 사용수익권을 가져간 사람은 용익물권을 가진 거다라고 그러죠. 무슨 물권을요? 용익물권을 지배하는 거죠. 용익물권자는 이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가치를. 어떤 물건의 사용권을 얘가 쥐고 있는 게 용익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요. 그 물건에 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에 저당을 잡았다?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은 뭐를 쥐고 있어요? 처분권. 그죠? 채무자가 빚 못 갚으면 집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담보 잡은 거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그 물건에 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권을 담보 잡은 은행이 쥐고 있는 거죠. 용익물권은 그 물건에 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을 이쪽에서 쥐고 있는 거죠. 요 차이입니다. 예. 지금 보실 때는 담보물권. 그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죠?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질권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질권에는. 네,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질권, 유치권의 한 문제, 저당권의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걸 묶어서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담보물권 세 가지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민법에. 민법전에 이 형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전형. 민법전에 뭐가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민법전에 형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거 있어요.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거를 비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가등기 담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담보예요. 담보. 집을 가등기를 쳐놓은 거예요.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못 갚으면 본등기 해가지고 뺏어가요. 돈을. 집을 뺏어가요. 그게 가등기 담보예요. 이것도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그래서 우리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담보물권, 우리가 해야 될 담보물권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가등기 담보까지. 이거 특별법에 나와. 이거는 민법에 없고 어디 있어요? 민법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있어요. 이거 전체를 묶어가지고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담보물권의 성질이죠. 성질이라고 하는 거 먼저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어떤 책에는 이거를 통유성이라고도 해요. 통유성 또는 성질이라고 해요. 담보물권의 성질을 어떤 사람은 통유성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얘가 1억을 꿔주고요. 1억을 채권자가 꿔주고 이쪽이 채권자. 그럼 여긴 돈 꿔갔으니까 금전 채무자죠. 채무자.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저당을 잡았다. 은행에서 저당을 잡았다. 그래서 이쪽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돈 1억 빌려주고 저 아파트를, A가 쥐고 있는 아파트를 B은행이 저당을 잡았다. 저당권 생겼죠? 그럼 얘한테는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또 하나는 저당권이. 채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채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죠. 급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급부. 빌려준 급부가 얼마예요? 1억이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갚아라고 뭐 하는 권리? 요구하는 거, 청구하는 거죠. 이게 채권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계약을 한 채무자에게 하는 거죠. 저당권은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물건입니다. 물건.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거예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이게 물권입니다. 그죠? 물권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이 이게 저당 잡인 아파트죠? 저당 잡인 아파트를 지배하는 게 이게 물권입니다. 채권은 뭐에 대한 거? 사람에게 뭐 하는 거? 급부를 요구하는 거고, 저당권은 지배하는 거 이거를요. 처분권을 은행이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하고 이제 지금 물권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물권에서는, 담보물권에서는 채권만 나와요. 담보권도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 개. 채권하고 담보물권 두 가지가.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때 이 담보물권이 있을 때는 이런 성질이 인정된다고 그래요. 성질이. 그 성질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첫째, 부종성. 부종성이라는 거는, 저당권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요. 왜 저당을 잡은 겁니까, 여기서? 은행이 저당을 잡을 이유는 뭐예요? 채권 1억을 뭐 하려고요? 담보하려고죠. 채권 1억을 뭐 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일단 채권이 성립해야 돼요. 채권이 성립해야, 그래야 비로소 뭐가 성립하게 돼요? 저당권이, 담보물권이 성립해요. 저당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저당권 성립은 뭐에 달려 있어요? 채권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성립해야만 비로소 뭐가 성립해요? 저당권이 성립해요. 이거를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왜 부종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뭐가 종이라는 거예요? 뭐가? 저당권이 뭐의 종이라는 거예요? 채권의 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예요. 이게 주고 저당권이 종이에요. 종.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저당권이 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저당권의 운명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채권에 의해서. 왜?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는 거예요. 저당을 왜 잡은 거예요? 뭐 받으려고요? 뭐 받으려고 은행은 저당 잡은 거예요? 돈 받으려고죠. 돈 받으려고. 돈 받는 게 우선이거든요. 저당권이 주가 아니에요.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빚을 오늘 갚았다 이거죠. 이 빚을 싹 갚았다. 누가? 채무자가 융자금을 오늘 다 상환을 끝냈다. 은행 가서. 그럼 저당권은 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당권이 소멸해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얘가 있어야,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는 거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는 거예요. 이걸 부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걸 시험에 한번 내볼게요. 시험에.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 올해도요. 자, 오늘 A가 채무자입니다. 이쪽에 채무자. 돈 꿔간 채무자가 1억을 빌려갔던, 은행에 빌렸던 돈 1억을 드디어 오늘 싹 갚는 날이에요. 그래서 돈을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이 빚을 싹 갚았어요. 은행문을 빡 차고 나올 때 시원하죠. 그죠? 얼마나 시원해요. 저 왼수덩이 같은 빚 1억을 오늘 다 청산을 했으니까. 그죠? 예. 이것 때문에 내 먹고 싶은 술도 못 먹었는데 진짜. 그죠? 오늘 싹 갚았어요. 오케이. 그럼 부채가 있어요? 부채 상환 끝났어요? 부채 상환 끝났죠? 정산됐어요. 드디어 끝냈어 이거를. 근데 저당권 등기라는 거는, 저당권 등기는 없앤 거야? 아직 남아있는 거야? 등기는 남아있어요. 저거는 등기소 가서 말소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빚은 싹 갚았는데 등기는 남아있어요. 오케이요? 예. 그럼 이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등기부에는 남아있어. 오케이요? 빚은 싹 갚았죠? 빚은 싹 갚은 거예요. 그죠? 그럼 채권이 있는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소멸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를 아직 안 했어요?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어요? 말소 안 했어요? 말소 안 했어요. 오케이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죠. 채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빚은?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그럼 저 저당권은 소멸한 겁니까? 존속하는 겁니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소멸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부종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 있어요? 채권이?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저당권은? 죽은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말소 등기 해야 돼요? 없이요? 없이. 말소 등기. 등기부에서 말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부에서?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뭐 때문에요? 부종성 때문에. 이게 부종성이라는 법리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등기부에 있다면서요. 등기부에 있는데요. 이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죠? 껍데기만 있는 거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누구예요 지금? 유병원 씨가 죽었어요. 그죠? 죽어버렸죠? 그죠? 근데 경찰에 발견된 건 바로 발견됐어요? 한참 뒤에 발견됐어요? 한참 뒤에 발견됐죠? 그죠? 사망 신고된 거는 몇 달 뒤입니다. 그죠? 몇 달 뒤에 사망 신고가 된 거죠? 그죠? 관청에. 그럼 그 사람 죽은 건 언제 죽은 거예요? 사망 신고 한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진 날 죽은 거예요? 생명이 뭐한 날? 끊어진 날 죽은 거죠. 그죠? 관청에다가 뭐한 날? 자식들이, 자제분들이 와서 뭐 한 거? 사망 신고할 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저당권도 뭐가 없어지면 저당권은 채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채권, 반대말로 채무요. 채권이나 채무가 뭐하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죽은 거예요. 부종성이라는 원리. 두 번째는 수반성. 수반성은 이런 거예요. 지금 채권자가 B잖아요. 그죠? 예, B가 C에게요. 이 C에게 채권을 양도하려고 그래요. 채권을 양도한다. 예, 그럴 때는 채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되느냐? 저당권도 B가 C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이전해야 돼요. 가치 이전.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채권 얼마예요 지금? 1억 있죠. 이 채권을 C에게 넘길 때는 뭐랑 같이 해야 돼요? B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채권이에요? 저당권도 있어요? 담보물권은 머리를 번쩍 드셔야 돼요. 눈으로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가. 이 채권을 넘길 때는 뭐랑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줘라. 이걸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같이 다녀야 돼요. 뭐하고 뭐가? 채권과 저당권이 따로 다녀요?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다녀야 돼요. 그걸 무슨 성이라고 붙여요?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채권은 여기다 두고 잘 보세요. 채권은 B가 가지고 있고 저당권은 여기에 있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에 위반돼서? 수반성에 위반돼서 그 저당권은 무효요. 무효.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는 거죠. 저기에 저당권이. 근데 채권은 C에게 있어요? B에게 있어요? B에게 있다는 거지. B에게.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C 앞으로는? 네? 저당권은 여기 있다니까. 저당권은 여기 있죠? 근데 뭐가 있어? 여기에 뭐가 없어? 채권이 없죠? 그럼 보세요. 뭐가 없는 거야 이게? 이 저당권에는 뭐가 없어? 있을 수 없다고 이게. 그죠? 오케이. 그런데 독일 민법은 채권은 여기다 내버려 두고 뭐만 가져올 수 있어요? 저당권만 양도를 할 수 있어요. 뭐는 냅두고 채권은 B가 가지고 있고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C가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디에서? 독일에서. 독일은 채권과 그 다음에 뭐하고? 저당권이 수반해요? 독립해요?
독립적이다 이거죠. 독립성이 독립적이다. 따로 다녀 이게. 독일 놈들은 따로 다녀. 우리는요? 우리는 따로 다녀요? 같이 다녀요? 예, 우리는 술 먹어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죠? 고스톱을 쳐도 같이 쳐야 되고. 그죠? 예, 우리는 저녁 때 되면 6시에 만나기 시작하죠? 외국은 6시 되면은 거리가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죠? 예, 한국 사람이 외국 가면 재미없어가지고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활력이 없어가지고. 오래 못 산답니다. 한국 와야지 살맛이 난대요. 왜냐면 6시부터 우리는 시작이거든요. 그죠? 그때부터 불야성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외국은 7시 되면은 조용해가지고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채권과 저당권은 그 동네는 어떻게 해요? 저 동네는 독립적이에요. 예. 이거를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그래요. 유동화, 유통성.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가분성. 가분이라는 거는 나눠진다는 거죠. 나눠지는 성질을 뭐라고 그래요? 가분. 나눠지지 않으면 불가분입니다. 사랑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안 나눠지죠?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나눌 수 있으면 가분이에요. 나눌 수 없으면 불가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볼게요. 지금 빚 얼마나 했어요, A가? 1억 빌렸죠. 1억 빌리고 아파트 저당 잡혔죠. 오케이, 그죠? 오늘 5천만 원 갚았어요. 5천만 원을 갚았어요. 채무자가 상환을 했어. 그럼 저당권은 5천만 원어치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줄으면 그게 가분이에요. 가분.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당권은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얼마 갚을 때까지요? 1억을 다 갚아야 저당권이 사라지는 거지. 5천만 원 갚았다고 저당권이 줄어든다? 그런 거 없어요. 9천만 원 갚았다고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 갚아야 돼요? 전액을.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억 얼마를 갚을 때까지요? 전부를 갚을 때까지. 전액을 갚아야 돼. 1억 전액. 부채 전액을 갚을 때까지 저당권이 존속하는 거. 저당권이 존속하는 거를 가분이라고 그래요? 불가분이라고 그래요?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갚으셔 다. 네 번째는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뭐냐면 건물을 저당 잡았어요. 은행이 건물을 저당을 잡았어요. 그리고 융자해 줬어. 저 A한테. A가 가지고 있는 뭘 저당 잡은 거예요? 건물을 저당 잡고 융자를 해줬어요. 은행에서 B가. 오케이요? 근데 이 건물이 불이 나버렸어요. 이게요. 불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불탔다 이거. 건물이 뭐 했다? 불탔다. 불타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건물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은 있어요? 사라져요? 왜요? 저당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이 사라져 버렸죠. 그럼 저당권은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건물이 불났더니 이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더라는 거죠. 뭐를 받아요? 보험금. 어디서 보험금을 받아요? 그죠? 건물주가 보험 들으면 보험금 받죠? 그러면 건물이 보험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은행은 어떤 걸 잡으면 돼요? 보험금을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빼갈 수 있어요. 꽁 대신 닭이죠. 그러면 건물 대신에 뭐를 잡으면 돼요? 보험금. 건물 대신에 남아있는 거. 건물 대신에 남아있는 금전. 그 돈이 뭐예요? 보험금이죠. 그걸 은행이 뭐 하면 돼? 이걸? 압류를 해. 압류 걸어가지고 돈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대위라고 그래요?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건물이라는 물건 대신에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보험금이죠. 이거를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성질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보험금 압류해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왜냐? 저당권은 그 존재가 등기로 공시가 되죠. 등기가 돼 있었죠. 어디에 등기가 돼 있어요? 이 건물에. 이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었죠.
그럼 이게 불나서 사라져도 어느 거 압류하면 돼요? 보험금. 그런데 유치권은 보세요. 유치권은 저 건물에 공사를 해줬다. 그럼 유치권은 등기를 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유를. 그죠? 그럼 이건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 이거는 안 나오죠. 그래서 건물이 불나버리면 유치권의 대상이 있어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점유를 못 하잖아요. 점유를. 불타버렸기 때문에 점유 대상물이 없어지죠. 그럴 때는 유치권자는 보험금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즉 이 물상대위는 어디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저당권에는 인정이 되는데 어디에는 인정 안 돼요? 유치권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하고 유치권의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어느 거를 압류해가지고 돈 빼갈 수 있어요? 보험금 압류해서 돈 찾아갈 수 있죠. 그럼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 이게?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인정된다죠.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 건데 점유하는 목적물이 있어요? 완전히 불나버렸어요?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유치권의 존재가 인정이 돼야 안 돼? 너 유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잖아. 불타버렸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때는 물상대위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험금에서. 보험금에서 물상대위가 안 된다. 압류해가지고 돈 못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물상대위가 되는 거는 뭐에만 돼요? 저당권에만 돼요. 오케이. 이거를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젠 유치권 가서 만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순서대로 만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특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유치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세 가지요. 자, 먼저 유치권의 개념 먼저 살펴볼게요. 자, A가 차 수리를 갖다 맡겼습니다. 차를 뭐 해주세요? 수리해달라고 정비업소에 갖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리비가요. 수리비 채권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채권이 이게 250이래요. 250. 제가 차를 갖다 이렇게 맡겼더니요.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250만 원입니다. 뭐가 고장 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끌고 가서 맡긴 게 전등 있잖아요. 실내 전등. 전등 두 개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맡겼더니 견적이 250 나왔어요. 납득되시죠? 전등 두 개 나왔다니까요. 250만 원이에요, 견적이. 그래서 이쪽에서 정비업체에서 저희 차를 뭐 하고 계셔요, 지금? 점유하고 계세요.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 다시 가져오세요. 그 견적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차를 다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 다시 이거 뭐래요? 봉합하는 거? 그러는데 돈이 40만 원 든대요. 40만 원 또 가져오래요. 예. 재밌죠, 그죠? 예. 수리도 안 했는데요. 요거 이렇게 다시 닫는데 40만 원 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심하다 좀. 예. 그래가지고 이 차를 이제 구매할 때 연결해준 딜러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전등 두 개 나가는데 250만 원이고 다시 우리 차 가지고 와라. 다른 데 알아볼 테니까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비용이 40만 원이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정비 전문으로 아는 그분한테 알아보겠다고. 예. 그래서 그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 차 있는 데 가서 보시더니 연락이 왔어요. 12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더 웃긴 거예요. 똑같은 차인데 누가 견적 내면 250이고 누가 하면 얼마예요 이게? 120이잖아요. 웃기잖아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믿음이. 어디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고장난 거예요? 그랬더니 원인도 모르는답니다. 원인은 모르는데 돈은 250이래요. 얘네들은. 예. 제네시스입니다 이거. 예. 여기 가서 맡긴 이 정비업체들. 예. 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고 그랬더니 뭐 그냥 여기서 수리를 어떤 식으로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보다도 예. 브레이크가 이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염려스러웠어요. 근데 봄부터 미끄러졌는데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어느 정도 잡히니까 그냥 탔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정도가 좀 더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 집사람이 이제 타는 건데 야 이거 좀 그 수리 좀 해야 그랬더니 집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데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속도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신호 서너 개 걸리고 거리가 한 5분 거리도 안 되니까 이게 뭐 속도 내야 뭐 이게 브레이크가 밀리고 말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뭐 시속 한 3, 40km도 안 나는데 밀릴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밟으면 쓰죠 그냥. 예. 근데 제가 이제 친구를 데리고 한번 밖에 나가서 고속도로를 밟아보니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수선해야 되겠다. 미끄러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정비 담당하시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 이거 미끄러지는데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아 그거는 본사로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차가 본사로 넘어갔어요. 본사로. 예. 그래서 여기서 손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 미끄러지는 거 맞다. 미끄러지는 거 맞고 그거는 자기들이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 보세요. 저희가 저 차를 가지고 오려면 돈 얼마를 줘야 돼요? 원래 금액 250이죠? 원래 금액 250만 원입니다. 뭐 자기들끼리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250 요구를 하는 거죠. 250만 원. 요 250만 원이 저희가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갚아줘야 될 돈이죠. 예,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채권인데 차에 의해서 담보된 금액. 차에 의해서 담보된 금액이 얼마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A가 저하고 B하고요. 저 사장님하고 이 사장님하고 둘이 고스톱 치다가 제가 꾼 돈이 있었어요. 꾼 돈 전에 꾼 돈 40만 원이 있었어. 그럼 제가 갚을 돈 얼마예요? 고스톱 칠 때 꾼 돈 40만 원. 그죠? 꾼 돈 얼마? 40만 원. 이거 고스톱 칠 때 빌린 돈입니다. 지금 차 수리해서 나온 돈 얼마? 250. 그죠? 예, 저가 갚아야 될 총 금액은 290이죠. 근데 피담보 채권은 얼마인 거예요? 250이에요? 290이에요? 250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동차에 의해서 담보된 금액은 이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꾼 거예요. 그냥 꾼 거. 그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금액은 290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250. 저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의해서 담보된 금액. 이때 이 채권자는 이쪽이 채권자죠? 이쪽은 뭐예요? 채무자예요. 담보물권에서는 두 개를 분리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를 분리해요? 채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오케이요? 왜 권리가 두 개예요? 여기 있잖아요. 담보물권에는 권리가 두 개가 나와. 뭐하고 뭐가 나와요? 채권하고 뭐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가. 이걸 분리를 못하면 여기를 꽝이 할 수 없어. 공부를 전혀 못해요. 채권과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 채권하고 담보물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어디에는? 지금 하는 담보물권에는. 그럼 얘는 채권이 있어. 채권. 얼마의 채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이 있어. 차에 대한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 그죠? 그래서 얘는 권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를 해야 돼. 분리를. 오케이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유치권이라는 거는 차를 뭐 하고 있는 권리예요? 차를 점유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있는 거 그냥? 차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가져올 때까지요? 뭐 가져올 때까지? 돈 가져올 때까지. 돈 가져올 때까지 차를 점유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를 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점유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점유를 채무자가 해요? 못해요? 채무자가 점유를 한 거예요? 점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뺏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뺏어 있는 게 유치권이에요.
물건에 뭐를 뺏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얘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유치권이에요. 저당권은요. 차를 저당 잡으면 저당권자가 점유하죠. 안 하죠. 저당권자는 점유를 안 뺏어가요. 그냥 타고 다녀. 그죠? 타고 다녀. 이 차 타고 다녀 네가. 그죠? 빚 못 갚으면 할부금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걔는 경매를 해. 경매를. 저당권자는 점유를 안 해요. 근데 유치권자는 점유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점유를. 이 차예요. 저당권자는 차를 점유를 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를 안 하고 돈 못 갚으면 경매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는 차에 뭐를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를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틀린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채권자는 차를 점유하는 이유는 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돈 받으려고. 돈 주면 그러면 얘가 채무자가 돈 250만 원을 주면 유치권은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시험은 저렇게 나와. 저렇게. 뭐를 갚으면? 250만 원을 갚으면 유치권은 있어요? 소멸해요? 부종성에 의해서 갚으면. 오케이. 근데 이 차가 불타버리면요. 차가 불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불질렀어. 그럼 유치권은 있나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죠? 그럼 보험금이요. 차 보험 들었죠? 보험료에다가 이 유치권자가 압류하면 되죠? 그죠? 예, 방금 했어요. 뭐가 안 돼요? 무슨 대위가? 물상대위가 안 돼요. 유치권에는. 그래서 유치권의 중요한 특성은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물상대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보험금에서 압류해가지고 돈 못 찾아가요. 그죠? 예. 그 다음 유치권의 중요한 특성은 점유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뺏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쥐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근데 불나버리면 끝나죠? 불나버리면. 근데 돈 안 주면요. 얘가 돈 안 주면 차 찾으러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돈 안 주고 차 찾으러 안 나타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계속? 갖고만 있어요. 차를? 갖고만 있어. 세탁소에 가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탁물 맡겨놨죠? 그죠? 가면 옷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왜 많아요? 맞아요. 안 찾아가니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점유하려면 장수가 협소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물건을? 경매할 수 있어요. 물건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해가지고 돈 받을 수 있어요. 이 차 뭐 하면요? 이 차를 보관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마지막에?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래야 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에 저당권도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도. 그럼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까요? 못 받아갈까요? 못 받아가요. 그래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고요. 우선 변제도 없어요. 무슨 변제도?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물상대위도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담보 잡은 차를 경매할 수 있죠. 돈 안 갚으면 채무자가 이거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뭐 해버려요? 차를 경매하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죠. 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누가 하는 거? 저당권자는. 근데 유치권자는 뭐가 안 돼요?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빚진 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진 게 있다? 빚진 게 있다. 이 사람 말고도 누구한테도요? C한테도 D한테도. 오케이요? 여기 채권자입니다. 여기도 채권자, 여기도 채권자. 오케이요? 얘가 경매할 수 있나요?
얘가 가지고 있는 차 경매 붙여도 돼요? 된다는 거예요.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럼 경매하면 차 이게 돈 나오죠? 제네시스 경매했어요. 5천 나왔어요. 5천만 원. 그 돈 B가 먼저 가져요? 같이 가져요? 얘가 먼저 가져요? 못 가져요? 돈을? 야, 내가 경매했으니까 내 돈이지. 내가 갖고 나머지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거죠? 아니라고. 우선 변제가 없다는 얘기가 이 말이라고요. 얘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면 우선 변제를 받죠. 얘가 저당권이라면 누구보다요? 야, 니네 채권이지? 그럼 내가 먼저 차지할게. 그죠? 나머지 니네끼리 알아서 해봐. 이런 얘기죠.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얘네하고 똑같아. 얘네랑 다 똑같아. 그걸 뭐가 없다고 그래, 얘가? 우선 변제권이 없어. 이게 저당권하고 또 차이점이에요. 물상대유가 안 된다는 건 아까 봤죠? 차가 불타버리면 유치권이 있어요? 사라져요? 보험금에서 얘가 돈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죠. 그죠? 저당권자라면 이 차를 저당 잡은 은행은 뭐 할 수 있어요? 보험금, 얘가 받아갈 보험금을 뭐 해버리면 돼요? 압류해가지고 돈 빼갈 수 있어요. 그죠? 저당권은 되죠? 근데 유치권은 뭐가 안 돼요? 뭐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라고 이게. 이게 유치권의 특성이에요. 대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에서 점유는 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입니다.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고 무슨 요건이냐면 존속요건이다. 성립할 때도 점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에요? 존속요건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점유하던 차를요. 여기서 점유하던 차를 제 집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 직원을 속였다 이거죠. 직원을 속여가지고 뭐라고요? 돈 보냈으니까 차 주세요 그랬어요. 돈 뭐 했다고요? 보냈으니까 차 주세요라고 여기서 속였다. 채무자가 만약에. 그랬더니 여기서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차 키를 줘버렸어요. 오케이요? 예. 그럼 차 있어요? 점유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이쪽에서 돈은 갚았나요? 안 갚았나요? 돈 안 갚았죠? 어떻게 했어요? 속였어. 뭐라고요? 돈 갚았어요. 사장님한테 보냈으니까 차 달라고. 오케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경리 직원이. 줘버렸어. 차 키를. 오케이요? 예. 그럼 유치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속여서 가져왔는데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점유를 안 하잖아요. 존속요건에 이게. 속여서라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가져오면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예요. 일반 채권만. 담보권 없는 거예요. 담보. 차에 대한 담보는 없고 일반 채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차는 여기서 원래 점유하다가 차가 지금 B가 가지고 있어요? 본사가 가지고 있어요? 본사에서 차를 점유하고 있어요. 얘는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차를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자가 자기가 차를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딴 사람한테 맡겨도 돼요? 이 경우에 유치권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뭐가 요건이에요? 유치권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차를?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그죠? 예. 이때 채권자가 차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보관을 시켰죠? 제3자에게 뭐를 시켰어요? 보관을, 점유를 하게 했죠? 제3자에게 점유를 하게 맡겼어요. 그죠? 그럼 얘가 무슨 점유를 해요? 제3자가 이 차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제3자는 이 차를 점유하고 있네요. 그죠? 직접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제3자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점유 안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를. 얘가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하잖아요. 그래도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유치권 성립하는 거예요.
누가 직접점이하고요? C가 제3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점이 하고 있죠. 그럼 유치권 성립한다 이거. 오케이요? 그 지금 본사가 차 가지고 있어도 얘는 점이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간접점이요. 무슨 점이요? 간접점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연락을 했더니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더니요. 이 본사에 있는 정비 담당하시는 분이 제 집사람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차를 맡겼는데 이게 2주가 걸리더라고요. 2주가요. 2주 동안 차를 못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채무자 불편하죠? 차 없으니까. 그죠? 왜냐? 유치권은 차에 뭐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죠? 오케이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뭐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아쉬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채무자 보고? 돈 가져오라는 거죠. 이게 유치권이. 이걸 점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그죠? 1주 지나고 2주 지나니까요. 불편해 안 불편해? 그죠? 아쉬우면 돈 가지고 와라 이거. 그리고 차 찾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때 차가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요. 얘가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제3자예요 지금?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 있죠? 오케이요? 예. 이때 제 집사람이 여기 이 사람한테 본사에 있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잘 아는 사람이야. 차 급하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우선 좀 쓰겠다고. 그래서 차를 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차를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누가?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죠. 그럼 얘는 채권자는 차를 무슨 점유를 하고 있어요? 간접 점유하고 있어요.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를. 누구를 통해서? 채무자를 통해서 여기서 무슨 점유를 해요? 채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유치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직접 점유를 해요? 누가? 네? 채무자가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하죠. 채권자는 무슨 점유를 해요? 간접 점유하죠. 정신 차리세요. 그죠? 민법은요 비슷한 게 수십 개 늘어나. 수십 개. 예. 어느 하나 알았다고 해서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완전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이 계속해서 돼요. 지금부터 아까는 누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얘가 간접 점유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누가 점유를 해요? 채무자가 무슨 점유를 하고요? 직접 점유하는 거를 얘가 간접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립 안 해요. 왜 안 해요? 물건을 누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자 쪽에서 물건을 쥐고 있어야죠. 근데 물건 점유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누가 점유하는 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유치권 될 거야 안 될까요? 자, 그럼 이 채권자가 차 수리해가지고 채권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하면 유치권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없어라도 채권 생겼죠? 채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하면?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면 생기는 거예요. 볼까요? A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 예. 근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꼬맹이가 저 강아지가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만지려고 잡았어요. 잡았더니 저 강아지가 애를 물어버렸어요. 여기를 눈을. 눈이 실명이 됐어요. 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죠? A의 잘못이 크죠?
B도 잘못 있어요. 그죠? B의 부모도 잘못 있어요. 왜요? 관리소홀이죠. 여기는요. 강아지 관리소홀이고. 그죠?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이거 소송 걸면 쌍방과실로 떨어져. 다만 저쪽 과실이 큰 거죠. 그죠? 저쪽의 과실이 한 8, 90% 될 거고 여기는 한 1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0% 못 받죠. 왜요? 과실이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자동차 사고 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일반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쌍방 과실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 과실이 클 뿐이죠. 클 뿐이고 여기도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강아지한테 물렸다.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는 저 강아지 주인한테 뭐가 생기게 돼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피해를 입었죠. 그럼 뭘 요구해요? 손해배상 채권 생깁니다. 그죠?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손해배상해 주쇼라는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어, 이거. 그죠? 이때 얘하고 이 아이하고 강아지 주인하고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채권은 불법행위로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불법행위로. 그죠? 관리소홀이죠, 관리소홀. 그래서 채권이 생겼어요. 오케이요? 예. 그러면 이 아이 부모가 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일반 채권이죠. 이 채권은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강아지 데리고 도망가 버리면 못 받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를 붙잡으면 돼, 이쪽에서? 강아지를 뭐 하면? 점유하면 뭐가 생겨, 이제? 유치권이 생겨. 담보물권이. 오케이요? 예. 담보물권이 생깁니다. 채권이 어디서 생겼고요? 강아지로부터 채권이 생겼고 그 목적물이 되는 강아지를 이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면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이때 이 점유가 불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해야 돼요. 여기서도 차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만약에 B가 여기서 정비업체인 B가 눈 오는 날 보면 도로변에 차 많죠? 그 차를 끌어다가요. 그냥 차를 훔쳐다가 어떻게 했어요? 수리했어. 새 차로 만들어 놨어요. 중고차를 새 차로 싹 수리해가지고 비싸게 만들어 놨어. 그럼 수리비 받아요, 못 받아요? 수리비 채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채권은. 채권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죠? 왜 안 생겨요?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는 안 돼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점유? 적법 점유일 때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점유? 적법 점유여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무슨 점유는 안 돼요? 불법 점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볼게요. 이제 또 확장을 해볼게요. 자, 이 건축주가 저희가 유치원을 주려고 이 사람하고 도급 계약을 했어요. 이쪽이 업자예요. 건축업자. 예. 그래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돈을 줬죠. 이렇게요. 20억을 공사대금을 줬어요. 한 1억 남기고 1억 정도 남기고 거의 다 줬어요. 근데 이 업자가요. 공사를 입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사를 해요.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을 주죠. 예, 자기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요. 20억의 입찰을 받아서 자기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 계약을 해요. 하도급. 여기는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계약? 도급 계약을 한 거죠. A는 누구랑 한 거예요? 건축주는? A는 누구랑? B라는 업자랑 도급 계약을 한 거예요. 20억에 건물 줘라. 그럼 내가 돈 줄게. 그죠? 근데 그거를 업자가 따가지고 어떻게 해, 다시? 다른 업체한테 하청을 주죠.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공사를 해요. 공사는 이 사람이. 그죠? 그럼 이 사람은요. 20억에 줘요? 낮춰줘요? 먹는 거죠. 중간에 먹으려니까 이거를 한 15억에 주는 거지. 이렇게. 그죠? 예. 또 넘기면 이제 또 내려가고. 그죠? 그래 아파트가 그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실제 들어가는 돈하고 그죠? 내가 분양해서 내는 돈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죠? 하도급 계약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뭐 대형 건설사 보면 자기들이 입찰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공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LG건설 그 큰 건설 회사에 사반자로 없다고. 사반자로 없는데 뭐는 져요? 아파트는 져요, 아파트는. 그죠? 왜요? 다 하청 주는 거예요, 다 100%. 그죠?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그럼 여기서 또 하청 주죠, 그죠?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재질이요, 재질이. 떨어지고 나쁜 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건설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C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공사를 하는 실제 업자입니다. 공사업자예요. 이분은 뭐만 잘하면 돼요, 이 업자는? 네? 맞아요. 로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얼굴 번지르르하게 잘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외제차 타고 다녀. 돈 많은 척 하려니까. 그죠? 예, 그래 로비만 하면 돼, 이거. 이거 입찰만 받으면 돼, 입찰만. 입찰 받으러 왔는데, 예, 차 진짜 좋은 거 타고 왔더라고.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거? 완전 거지예요, 거지. 예. 거지. 돈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공사 현장이 몇 개나 돼. 몇 개나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도급 주는 거지, 이렇게 하도급. 관리 직원만 몇 명 있어요? 관리 직원만. 예. 공사는 이분이 하십니다. 그죠? 이분이. 그럼 저희는 결제를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B한테요? C한테요? B한테 하죠. 그죠? 예. 여기로 줍니다. 돈 이렇게 줬죠? 줬는데 여기는요? 예. 여기가 돈을 딴 데 쓰고 있다는 거지. 집 부동산 투자나 여기에 돈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돈을 일로 줘요? 못 줘요? 일로 못 주는 거죠. 얘가 못 주는 거예요. 얘가 일로 못 주는 거예요. 그죠? 공사는 여기서 했어. 그래 여기서 공사는 끝냈어요. 끝내는데 이분들이요. 돈을 못 받죠. 그죠? 이분이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럼 이분이 뭐를 해? 이분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미수금 채권 생겨. 미수금 채권. 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는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뭘 나누는 거예요? 분류하세요. 뭐하고 뭘 분류하세요? 채권하고 뭐하고? 담보물권이 어떻게 된다 지금? 분리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고 이게. 이걸 분리를 해야 시험 문제를 풀어요. 안 그러면 손 못 대, 손을 여기선. 뭐하고 뭐를 분리하시라고요? 채권하고 뭐하고? 담보물권하고.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라고. 이걸 분리해서 바라보는 눈이 관건이라고.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걸 못하면요. 대책이 없어. 대책이. 담보물권에는 뭐하고 뭐를 떼내라. 이걸 분류하셔야 된다. 분리하셔야 된다. 두 가지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이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대책이 없다고.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그럼 유치하고 있으면 내가 저 물건을, 건물을, 이 사람이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유치한다는 거는 건물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춰요, 진행해요? 건물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출까 진행할까? 진행한다. 별개니까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돈 줬어요. 돈 줬죠?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결제를 안 해요? 안 해요. 얘가 보니까 딴 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이 다 막혀 있는 거야. 얘는 얘한테요. 반도 안 줬어. 8억도 안 준 거예요. 8억도. 이쪽에서 가져간 돈이 20억 다 되는데 얘가 일로 내려준 돈은 8억도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요. 공사했죠? 그죠? 그런데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당근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게 되죠. 그래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분쟁을 촉발한 놈은 누구예요? 이놈이에요. 이놈. 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놈이 중간에서 일을 다 조작을 한 거잖아 지금. 그죠? 얘요. 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선 돈 내려갔잖아요. 돈 내려갔죠? 여기서는요. 일 다 했죠?
그냥 결제되면 끝나는 건데 얘가 돈이 딴 데다 쓰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러고 부도 내고 토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부도 내고 도망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망하는 거죠. 그죠? 진짜 망하는 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예, 영세업자들만 망하는 거죠, 이게. 얘는 돈 챙겨가지고 튀어. 그죠? 예, 그래서 부도 내도 얘는 돈 벌잖아요, 부도 내도. 맞죠? 이게 고의부도라는 거지. 이게 고의부도입니다. 얘 돈 벌어요, 얘가 돈 버는 거예요. 민법은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돈 벌고 돈 안 떼이고 하는 거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맞지 않아요? 예, 싸움이거든요. 분쟁이거든요, 이게. 그죠? 이 사람 입장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맞죠? 여기다가 돈 들여가지고 공사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잖아, 7억을 지금. 7억을 못 받고 있다, 내가. 얘가 도망가 버리면 이거 망하는 건데, 내가. 맞죠? 망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망하는 거야, 이 사람이.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안 주면 망하는 거지. 맞죠? 안 주면 망하는 건데 뭘. 그럼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이 볼게요. 유치권. 그럼 이 사람은 돈 7억을 받으려고 뭐 하면 돼요? 7억 받으려고 뭐 하면 돼요? 점유하면 되죠. 그죠? 이게 앉아가지고 점유 하는 거지. 그죠? 잘 생각해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 보세요. 유치권 있는지 볼게요. 자, 이분들 공사 맡겼죠? 공사했죠? 했죠? 그럼 이분들 공사하면 단계별로 공사를 하면 이 건물 공사를 하면 일 끝나면은 저기 남아 있어요. 집으로 퇴근하셔. 나 쓰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목수일하고 있어. 건물 다 졌어요. 다 올라갔죠? 그럼 마무리 공사 뭐예요? 인테리어 공사죠. 인테리어 공사죠. 그럼 인테리어 공사 밤 12시까지 했어. 기일 맞춰달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일 끝나면 12시 끝나면 여기서 잔다. 집으로 간다. 여기서 자요. 공사하는 데서. 자요. 퇴근하셔. 집으로. 퇴근하죠? 맞죠? 오케이. 다음날 가서 또 공사합니다. 그죠? 밤새서 합니다. 전기 공사하고 이거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있어요. 바닥 공사하고. 그죠? 다음날도 일하고 어떻게 12시 되면? 가요. 가. 그죠? 오케이. 채권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채권이 지금. 채권 생기고 있죠? 오케이. 이때 건물주가 잘 보세요. 건물 거의 다 완성됐어요. 겉에 완성됐죠? 안에만 지금 내장 공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 CCTV까지 다 달았어. 오케이요? 예. 그래서 건축주는 여기 개원에 맞게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어. 오케이요? 그럼 직원들 와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여기요. 인테리어는 일부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와가지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분은 목수일 했으니까 저녁 때 되면 퇴근하시고 집으로. 됐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돈을 못 준다고 최종적으로 연락이 왔어. 여기서 돈 못 준다고 그러죠? 그럼 이분들은 이 돈 받으려면 뭐 하시면 돼, 봐서. 그죠? 예. 와서 건물 점유하면 유치권 생겨, 안 생겨? 네? 정신 차리시라고. 그냥 점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했잖아요. 지금 썼어. 뭐라고 썼어요? 점유가. 무슨 점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법 점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CCTV 달려있다고, CCTV. 네? 누가요? 이거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누가? A가 점유하는 거죠, A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지금? CCTV 다 달려있잖아요, 여기. 그럼 A가 뭐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을? 점유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 냈어도 안 냈어도. 등기 안 냈어도 이분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가서 뭐 했어요, 지금? 목수들이 돈 못 받았으니까 점유했죠? 적법이에요, 불법 점유? 불법이라고. 안 되는 거라고, 유치권이. 그 말이야, 지금 그 말. 이 점유가, 이게 그냥 점유가 아니라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오케이요? 예. 이 얘기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졸립죠, 그래도, 그죠? 예. 네? 점유가 뭐예요, 점유가? 민법상 점유가 뭐예요? 사실상 지배예요. 사실상 지배. 네? 사실상 지배가 점유예요. 그럼 어떤 게 지배예요? 사실상 지배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 틀려. 천 경우면 경우가 1000가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0가지마다 다 틀린 거예요. 결론이. 왜요?
무슨 지배가 점유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가 점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내가 플랜카드 달아놨어. 이분이 뭐 달아놨어 여기다가? 플랜카드 달아놨어. 뭐라고요? 내 거예요 라고요. 이거 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해석에 달렸다니까요. 1000가지마다 다 틀린다고. 예? 예. 그럼 이분이 여기다 뭘 달아놨어요? 유치권 행사 중하고 플랜카드 달아놨어요. 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여기다 뭘 달아놨어? 이 큰 건물에다가 뭐 하나 달아놨어 그냥? 플랜카드 달아놨죠? 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러분이 법관이야. 점유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방금 전에? 이 물건을 뭐 하고 있는 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거냐고. 갖다 띠가 하나 달았어요. 저 창문에다 뭐라고요? 유치권 행사 중. 그 양반이 점유하고 있어요 업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 문제 해석이라니까. 해석이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왜요? 사안마다 다 틀려. 우리 민법에는 점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지배예요. 뭐가 사실상 지배인지는 사안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민법. 볼게요. 아까 여기다 뭘 달았어요? 이 업자가? 플랜카드 달았죠. 그죠? 예, 출입문 다 막았어. 이 양반이 출입문 다 막았어. 대문도 막았어. 오케이요? 시건장치 다 했어. 저기 들어오는 문마다 뭐 했어요? 시건장치 다 했어. 그리고 여기다 플랜카드 달았어. 뭐라고요? 유치권 행사 중.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다고. 사안마다 다르다고요. 그죠? 시건장치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양반이. 그죠? 그럼 문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대문도 열려있죠? 근데 갖다 달았어. 뭘 달았어? 플랜카드 하나 달았어. 저 양반이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뭐를 점유해? 점유를 뭘 해? 플랜카드 하나 붙여놓고. 다르다고 다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안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해석이라고. 그 해석. 이 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다의적이에요 이게요. 이 살아있는 거라니까 이 개념이. 죽어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죠? 예. 던져놨어요. 저거 제가 점유해요 안 해요? 하는 거라고. 관념적으로. 그죠? 점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 핸드백 놓고 화장실 가죠? 쉬는 시간에. 버린 거예요? 버린 거면 제가 싹 가져갈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유라고. 그죠? 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점유라는 개념이. 이게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엄청나게. 그거를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점유 이거 아니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실무를 가면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CCTV라도 달아놨으니까 여기서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이것도 안 해놨으면요. 여기도 점유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이제. 뭐래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양반이 돈 못 받은 이 양반이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냅다 가서. 직원 풀어가지고 점유를 하면 유치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징표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 양반이 가서 뭐 하면 돼 그냥? 실력을 지배해서 점유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유치권입니다. 이게 유치권. 그럼 이게 나이트클럽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건물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라고요? 나이트클럽이다. 예. 그러면 이제 세지죠. 그죠? 예, 여기는 이제 사채업자리나 아니면 조폭들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럼 이분하고 이제 이거 이 싸움 하는 거죠. 이 싸움. 칼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이겁니다. 조폭들 20-30명이 막 대낮에 칼부림했다고 그러죠? 그 칼부림의 핵심이 뭐예요? 점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거 점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쪽에서는 유치권을 저쪽에서는요. 이쪽에서는 얘가 유치권 행사하게 하려고 그래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못하게 하려고. 점유를 못하게 하려고. 여기는요. 뭐 하려고 그래요? 점유를 실력으로 지배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낮에 죽이는 거죠. 이게 대낮에. 자, 되셨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여기 특성하고 여기 성립요건까지 보셨어요. 자, 성립요건 책 볼게요. 2절. 1절 특성. 1절 특성에는 우물물이 없다. 1번에 별표하세요. 물이 없다.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별 3개.
물상대위가 없다. 물상대위 이해되시죠? 그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밑줄 그으세요. 뭐에 기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세 가지가 없어요. 그 다음 밑에 2절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몇 가지요? 4가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머릿속에다가 습득하셔야 돼요. 100% 암기하셔야 돼요. 100%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암기하셔야 돼. 그냥 대충 눈으로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 못 풀어. 그래가지고는요. 요 단어 4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립요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입니다. 글자 하나라도 놓치면 꽝이에요. 왜요? 이거 하나 바꾸면 문제가 확 달라져. 답이. 타인의 물건에서 뭐가 생겨야 되고 채권이 생겨야 돼요.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이 차에서 남의 차에서 이 정비센터에서는 채권이 생겼어요. 250만 원이. 그 다음에 그 차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채권이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도래할 것. 이 4단어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에요. 유치권의 성립요건. 그래야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유치할 권리가. 유치할 권리.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성립요건입니다. 4가지가. 누구 물건이요? 타인의 물건이요? 내 물건이요? 타인의 물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건이니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정신 차리시라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니까 민법은. 내 물건은 돼야 안 돼요? 내 물건은? 안 되죠. 누구 물건이요? 물건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그죠? 그 물건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발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물건하고 채권하고 뭐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죠? 상관성이 있어. 상관성. 그거를 결련성이라고 그런다. 뭐라고 그런다? 결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련성이 있다. 자동차에서 수리비 채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걸 점유해야 돼요? 바로 그 물건이죠. 그 차를 점유해야 돼요. 그 차를. 그죠? 그죠? 그 차를 점유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제가 제 그랜저를 끌고 갖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제네시스 찾아왔어. 오케이요? 그럼 거기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채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 차죠. 그 차가 뭐야?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제네시스에서 채권이 생겨야 된다고. 그거를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제가 그랜저를 갖다 놓고 제네시스를 어떻게 했어요? 가져왔죠. 그 유치권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채권은 어디서 생겨야 돼요? 그 물건이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물건. 그죠? 뭐가 생긴 물건? 채권이 생긴 그 물건을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만 돼요? 간접 점유도 돼요? 간접 점유도 되죠. 아까 했죠? 그죠? 누가 점유하면 안 돼요, 근데?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채권자가 점유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 점유는 돼야 안 돼, 이거. 불법으로 점유한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점유가 요건입니다. 점유가.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그 다음 그 채권에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러면 유치권이, 유치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죠? 이 유치할 권리는 계약으로 생기는 거죠? 계약으로 생기는 거예요? 법으로 생기는 거예요? 법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무슨 물권?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요. 저당권은 약정으로 생기는 거예요. 저당권은 약정으로. 은행하고 나하고 약정을 해야죠.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은 약정이에요? 법률로 생겨요?
법률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립요건. 우측 보세요. 221페이지 맨 위에 물건에 관하여 뭐가 생겨야 돼요? 채권이 발생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하고 뭐가 결련성이 있어요? 물건 동그라미요. 물건에 동그라미. 별 3개. 물건에다 왕동그라미 하세요. 물건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채권의 왕동그라미요. 물건하고 채권하고 화살표 연결하세요. 화살표. 물건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고? 이거 해석이 너무 어렵다. 이거 해석이. 뒤따 어렵다. 어려워도. 그죠? 제일 어렵다. 이거 결련성 얘기하는 게. 예. 어디서 생겨야 된다고요? 물건. 고물건입니다. 고물건에서 채권이 생겨야 돼요. 다른 물건에서 생기면 안 돼요. 그죠? 그거를 채권하고 물건하고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련성, 상관성이 있다. 상관성. 볼게요.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1번. 건물 수리해주면 뭐가 생깁니까? 수리비 채권 생기죠? 그럼 임차인이 건물 점유하면 됩니다. 뭐하고 뭐가 결련성이 있어요? 건물하고 채권하고. 오케이요? 동그라미 하세요. 뭐하고 뭐? 건물하고 채권하고. 두 번째는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건물에 관해 뭘 지출했어요? 유익비. 유익비 지출했죠? 그럼 유익비 채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건물에서. 세 번째는 진돗개가 사람 물어버렸어요. 그럼 손해배상 채권 생기죠? 그럼 그 채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진돗개. 진돗개하고 채권하고 결련성 있죠? 오케이. 밑에 결련성 부인되는 거 있죠? 별 5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본강의에서 합니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련성 이해하는 게. 이걸 모르면 이제 가서 다 외우셔야 돼. 머리 터지게 외우셔야 돼요. 다음 2번. 밑에 큰 2번. 물건을 점유할 것. 그죠? 1번.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누가 직접 점유해요? 제3자가.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하면? 간접 점유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누가 점유하면? 제3자가. 제3자가 보관하고 있죠? 본사가 아까 자동차 보관하고 있죠? 그럼 성립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넣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쥐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걸 외우겠다. 아, 이거 망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해도 기억 안 나.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를. 그래야 이게 오래 남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남들을 이기는 거예요. 가장 무식하게, 가장 어리석게 하는 건 이걸 갖다 외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를.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물건을 뭐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죠. 유치권 성립해요? 안 해요. 왜요?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채무자한테 차 넘겼죠.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가 차를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세 번째는요. 불법 점유한 자에게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그 다음 뒤로 넘기면 3번. 채권에 뭐가 도래할 것? 변제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에요.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 성립요건이고 저당권에서는 경매 실행요건이에요. 뭔 차이예요? 하나는 무슨 요건이고? 성립요건이고요. 저당권에서는 뭘까요? 거기다 써보세요. 변제기 돼서 빚을 상환 못하면 저당권이 성립해요? 경매 실행해요? 저당권자는 경매 실행한다. 그래, 변제기가 저당권에서는 무슨 요건이에요? 경매 붙이는 요건이에요. 경매 붙이는 요건. 그죠?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이고요? 성립 요건으로 작용을 하지만 저당권에서는 무슨 요건? 경매 붙이는 요건이라고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4번. 당사자 간의 유치권 무슨 특약? 배제 특약. 배제 특약에 밑줄 그세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따라서 1번 보세요. 당사자 간의 유치권을 뭐하는 특약? 배제 특약을 넣으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이렇게요. 건물주하고 이 업체하고 도급 계약을 할 때, 그죠? 도급 계약을 할 때 이거 20억에 공사를 해라. 공사하면 내가 20억 주겠다. 그죠? 이거 무슨 계약? 도급 계약이죠. 이때 건축주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무슨 계약을? 지금 도급 계약을 하겠어요, 지금. 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유치권 배제 특약을 넣겠다는 거지. 누가? 주인이, 건물 주인이. 무슨 특약을요? 유치권을 인정하자고요, 배제하자고요? 배제하자. 우리 이거 특약을 넣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이게 유효라는 거잖아. 그죠? 돈 벌을 수 있다고. 지금 이거 하나로 몇십억을 벌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요거 한 줄로, 그죠? 계약서에다 요거 한 줄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특약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중에 돈 못 받았다고 그래서 B나 또는 C가요, 돈 못 받았다고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이게 돈 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돈 벌 수 있다고. 민법은요, 다 이게 공부를 이게 조금만 틀으면 지혜가 녹아 있다니까. 그 속에 얘기 안 드렸어요? 민법을 강의로 가지고 따지면 멍청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 어느 수험생 한 분이 자기가 50억짜리 공사를 했었다고요. 얼마짜리를? 50억짜리 공사를 이렇게 맡겼다고. 그죠? 이거 50억짜리 도급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40억에 줬다. 그럼 이 사람 얼마짜리 도급을 받은 거예요? 50억짜리. 그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하청을 줄 때 무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유치권 막을 수 있죠? 무슨 특약 넣으면? 이걸 넣으면 유치권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이걸 자기가 이거를 민법을 진작에 들었으면 저걸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40억짜리를. 예.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효력. 이건 잠깐 쉬었다 갈게요. 끊었다 갈게요.